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큰 고민이 되죠. 자녀들은 바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채우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잘못된 사람을 초대해서 외로움은커녕 마음의 평화를 잃고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집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입니다. 집은 단순히 몸을 기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올 사람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적인 친척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형제도 많고 돈이 없으면 부모도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돈과 같은 물질적 조건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현실은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죠. 혈연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터놓고 나면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금전 피해 중 35%가 친인척에게서 발생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피해 사례의 80% 이상이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묻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척이라 해서 무조건 신뢰하고 맡기지 말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모 씨는 친척의 투자 권유로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친척이 요즘 이 투자만큼 안전하고 수익 좋은 게 없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처음 몇 달은 이익이 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결국 그게 투자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친척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모 씨는 모든 돈을 잃고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김모 씨는 친척의 부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큰 계약이 성사될 테니 갚겠다며 약속했지만 결국 친척은 연락을 끊었고 김 씨는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관계까지 망가지게 만들었죠. 세 번째로 박모 씨는 보험 설계사인 친척의 권유로 고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족인데 나쁜 상품을 권하겠냐며 설득받았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이게 고위험 변액 보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너무 커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척 모임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었고 박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나, 금전적인 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그런 걸 왜 해야 해?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친인척 간의 금전 거래가 감정적으로 복잡해져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죠. 둘 나이가 들수록 친척과의 관계는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돈이 있으면 형제도 많고 돈이 없으면 부모도 없다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지 않고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둘째, 불필요한 외부인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낯선 자가 해를 입히지만 아는 자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려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마주치거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웃이나 지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중 45%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범죄의 80% 이상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맺은 관계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찬을 핑계로 사기를 친 이웃입니다. 서울에 살던 김모 씨는 자주 마주치던 이웃의 호의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 이웃은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며 김 씨의 집을 드나들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김 씨는 도움을 줬는데 그 후 연락이 끊어지고 피해만 남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전문범이었어요. 두 번째로 성당 지인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성당에서 알게 된 지인과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 지인은 자주 집에 방문해 말동무도 되어주고 청소와 음식을 도와주는 등 매우 친절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씨는 통장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출금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인은 이 씨가 잠든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문으로 삶이 망가진 피해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는 박모 씨는 이웃 주민과 자주 교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박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퍼뜨리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지면서 박 씨는 결국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15년간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죠. 처음엔 마음의 의지가 되었지만 결국 박 씨의 일상을 파헤치고 흉보려 했던 사람이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나, 아무리 친절한 이웃이라도 집에 들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됨됨이를 충분히 관찰한 뒤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해요.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친절한 지인이라도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가족과 상의하고 금전적인 부탁이나 개인정보를 묻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 이웃과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공식적인 기관이나 지자체 복지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안전하죠. 특히 감정적으로 다가오거나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범죄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낯선 자가 해를 입히지만 아는 자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중하고 경계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도 좋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책임감 없이 의존해버린다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빼앗기며 고통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8%가 주변인의 경제적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결국 우리 노후의 평온함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하지 않는 손자 때문에 고통받는 정모 씨 사례입니다. 정모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손자가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자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반드시 좋은 직장을 잡을게요라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취업은커녕 생활비, 학원비 심지어 게임기까지 할머니의 연금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하자 손자는 오히려 불평하며 어차피 할머니 혼자 쓰는 돈인데 왜 아끼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정 씨는 손자에게 휘둘리다 못해 가족들에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며 얹혀 살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박모 씨 사례입니다. 박모 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요즘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집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던 친구였지만 몇 달이 지나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도 외롭지 않잖아. 라는 말을 하며 점점 박 씨의 생활비까지 부담시키기 시작했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자 그 친구는 험담을 퍼뜨리며 박 씨의 주변 인간관계까지 망치고 떠났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박 씨의 평온한 일상을 빼앗아버린 셈이죠. 세 번째로, 돌아오지 않는 빌려준 돈으로 괴로워하는 이모 씨 사례입니다. 이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상대는 꼭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모 씨가 직접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히려 어차피 할머니는 그 돈 없어도 되잖아요 라는 뻔뻔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호의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씁쓸한 결과만 남게 된 거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나, 처음부터 무책임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세요.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점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둘, 도움을 주기 전에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도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상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받아들이는 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노인 상담 전문가들은 혼자서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런 선의를 악용해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노후 생활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로 선을 긋고 자신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의가 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천냥의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엉뚱한 소문 하나로 평온한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지만 그만큼 소문으로 인한 상처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고 나를 향한 오해와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문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한국노인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이웃과 갈등을 경험했고 그중 65%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소문의 80% 이상이 평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한 이웃이 소문의 주범이 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씨가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고립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최 씨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 자주 왕래하지 못할 뿐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오해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불필요한 동정 어린 시선과 지나친 간섭에 시달려야 했고 혼자 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가깝게 지낸 이웃이었지만 결국 최 씨의 사생활을 왜곡된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두 번째, 경로당에서 생긴 억울한 소문입니다. 박모 씨는 경로당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회계 업무를 맡으며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해명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이상 경로당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몇 마디 말로 인해 한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린 박 씨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세 번째,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모 씨는 동네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한 후 이웃들과 소통하며 생활에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체방에서 한 이웃이 김 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문은 이미 너무 퍼져버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단체방에서 강퇴당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소통이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한번 퍼진 소문은 현실에서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하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공유하세요.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 소문을 즐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이야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수다스럽네라는 생각이 들면 조심해야 합니다. 셋, SNS에서도 신중하세요.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말 한마디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소문은 한순간의 말실수로도 퍼질 수 있고 한번 나에게 낙인이 찍히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천냥의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속담처럼 소문으로 인해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는 피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처신이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미끼일수록 더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럴싸할수록 제안이 매력적일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도 크다는 뜻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감언이설로 돈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2,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89%가 평소 신뢰했던 지인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카페만 열면 된다는 친구의 말에 속은 이모 씨 사례입니다. 이모 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요즘 작은 카페를 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믿고 맡겨달라며 신뢰를 얻었고 이 씨는 은퇴 후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카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친구는 투자금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믿었던 친구를 잃고 내 전 재산까지 날렸다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정보라던 주식 투자, 결국은 사기였던 사례입니다. 김모 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다라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수익이 나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큰 금액을 투자한 뒤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모으는 사기범이었습니다. 김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니 돈도 잃고 마음까지 무너졌다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세 번째, 형님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이라는 말에 속은 박모 씨 사례입니다. 박모 씨는 동네 이웃이 형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금융상품이라며 저축성 보험을 추천하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이 상품은 높은 수수료가 붙어 있어 박 씨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웃은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박 씨를 이용한 것이었죠. 결국 박 씨는 돈도 손해보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나,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친분을 내세워 투자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 얽히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모든 결정을 가족과 상의하세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자녀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셋,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특별히 당신에게만 드리는 제안이다 같은 말로 조급하게 만들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노후에는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달콤한 미끼일수록 더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돈이 오가는 관계는 신중해야 하고 이익만 따지는 사랑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달콤한 말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 더 빛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기를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5가지 유형의 사람들. 첫째, 계산적인 친척. 둘째, 불필요한 외부인. 셋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다섯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재산과 신뢰까지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는 거리를 둘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 함께 웃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삶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을 신중히 곁에 두고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이란 누군가의 희생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며 삶의 가치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을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